네, 시장이 막 열리려고 하네요. 예, 20초 전입니다.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는데요. 항상 오늘 개장을 함께 해주시는 뜨거운 남자입니다. 지금 노트북 세팅 차원에서 제가 말을 네. 좀 끌고 있습니다. 10초 시장 전. 어떻습니까? 3, 2, 염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진행이 많이 늘었어. 아, 저도 늘어야죠. 자, 일단 오늘 지수는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예상은 일단 아직 그 지수 자체는 안 나왔는데 코스피 한 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예. 코스닥은 마이너스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늘도 2% 이상 좀 큰 아이고. 폭의 상승세 강하네요. 기록하고 있고, 반면 이제 코스닥 1등 기업인 에코프로는 2% 급락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르고 에코프로 좀 빠지고 이런 모습이라서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강세를 듣는 말이 저 심정이 굉장히 이중적이다, 그죠? 그렇다니까요. 좌뇌는 좋아하고 우뇌는 내 걸 어떻게 되나? 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좀 오르고 있고요. 269개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이 434개니까 삼성전자에 좀 집중된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1포인트 정도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0.18%. 상승이 한 550개 정도 되고 하락이 800개니까 뭐 양시장 모두 다 일단 이제 종목 수로는 좀 부진한 그런 출발을 오전에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 좋은 출발 보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S-오일이 한 3% 이상,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HBM 관련주인 그 한미반도체가 지난주는 조금 빠졌지만 오늘 1.8% 반등을 하고 있고, 하나오션이 1.8% 같은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이죠. 그 LG 디스플레이가 2%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수출이 좀 플러스로 전환된 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현대로템이 1.1%,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 오늘 좀 방산주들도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대미퍼조선도 한 1%. 그래서 국제유가 오르면서 일단 조선 정유주, 그 외에 방산주, 또 반도체 일부 기업들이 좋은 출발을 보인 반면에 오늘 삼성화재가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양이 마이너스 2.6%, 코스모 신소재가 마이너스 1%. 배터리가 조금 약하네요. 네, 2차 전지가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오전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요. 또 메리츠금융지주, LG생활건강 이런 좀 일부 소비재 기업들 좀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확실히 오늘 좀 빠지는 거 보면 지금 시장은 이제 경쟁자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과 하이닉스를 같이 가지 못하고, 금요일도 하이닉스가 빠져버렸거든요. 삼성이 6%나 올랐는데도. 그 얘기는 이제 결국 HBM 관련해서 이제 독주가 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아침에 좀 비교적 크게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약보합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마이너스 0.7%. 에코프로 BM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0.5%.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6%. 포스코 DX가 1.7%. LNF는 보합이고요. JYP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좀 혼조세 코스닥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의 날이네요. 예. 코스닥은 뭐 업종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좀 약한 것 같은데. 근데 이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네. 네, 하락 종목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초반하고는 약간 좀 다르네요, 네, 그죠? 약간 좀 매물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물 좀 받고. 예. 네. 오늘도 역시 뭐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이 강한데요.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 이제 상한가 쳤죠. 패키징 수혜로 상한가 갔다가 오늘도 한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동아기업이 모처럼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6%. 여기가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 주로 좀 분류돼 있고요. 또 HPSP가 4.9% 정도 올랐고, SPG가 4%. SPG 참고로 그 감속기 만드는 로봇 감속기 회사고, 넥슨 게임즈가 한 2% 올랐고요. 그리고 루닛, 네오이즈. 오늘 게임주 출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까지 좀 상승하고 있고, 아프리카 TV도 1.5% 오르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1%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도 오늘 좀 비슷한 게 상승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400개, 하락이 1000개가 넘어서 양시장 모두 다 좀
그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코스닥에서 좀 많이 빠지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펩트론이 마이너스 5% 급락을 하고 있고 전해액 관련주죠. 솔브레인 홀딩스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4.8% 하락하고 있고 EM텍, 뭐 케어젠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덕산 네오룩스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SM이 오늘 마이너스 2% 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좀 그 엔터주들은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번 주 초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SC가 여기가 이제 반도체 테스트하는 업체인데 오늘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하나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도 지난 금요일은 다 올랐는데 오늘은 서로 좀 좀 선별화되는 다른, 선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빠지는 상황이라 좀 장 출발은 부진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아마 삼성전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일단 외국인들 순매수는 500억 정도인데 그 중에 전기전자가 59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사고 나머지는 판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철강주 조금 사고는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건설, 뭐 서비스업, 소형주 위주로는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금융 투자가 500억이나 좀 팔고 있는데 거의 전업종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기관들 중에서는 연기금은 그 전기전자를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은 아마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7만 원 넘어가니까 다시 좀 매도 공세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전기전자 한 4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딱 7만 2천 원 선이 매물대군요. 보니까. 네? 거기서 계속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저번에도. 그 제 주변 체감 지수로 보면 작년에 요때에 위로 물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만 원, 5만 원대 되게 힘들어 하시다가 7만 원대 올라오니까 아우 이제 힘들다. 그래서 조금 내려놓는 분들이 좀 있지 않으신가. 옛날에 신문기에서 보니까 7만 원 초반대 2, 3천 원이 아마 개인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평균 단가로 기억이 나거든요. 확실히 거기서는 좀 이제 올라오면 팔려는 좀 매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섹터에서는 로봇주가 좀 강한 상승세. 지난주부터 로봇주들이 좀 강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 요새 그 IFA 관련해 가지고 로봇 얘기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수영장 청소 로봇부터 해가지고 로봇가 가전 전시회인데 로봇 엄청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로봇주들이 가장 뭐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유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정유주에서는 S-오일이 한 3.5%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요. 또 오늘 오르는 기업 업종에서는 2차 전지 내에서는 좀 장비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타이어 업종 일부 좀 강세고요. 조선주들도 오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일단 유가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 좀 모습이고요. 야, 근데 유가가 85.5달러군요. 네, 벌써 많이 85달러요? 올랐어요. 네? 네. WTI가 이러면 다시 최고가 경신하고 올라가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IT 대표주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모처럼 한 3%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 LG전자, 삼성 SDI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오늘 하이닉스는 조금 부진한 지금 마이너스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셀도 좀 강한 것 같아요. 삼성 SDI가 1% 이상 상승을 일단 좀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쪽은 그 면세점 관련주들이 조금 부진한 편이고요. 비료 회사들 조금 부진하고 그리고 오늘 음식료 업체들 약간 좀 부진한 편이고 뭐 골프 관련주라든가 지주 회사, 편의점, 또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요.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소비재 기업들, 뭐 음식료라든가 유통, 자동차, 화장품 이쪽은 조금 약보합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빠지는 뭐 섹터나 업종은 좀 보이진 않지만 좀 부진한 기업들이 오늘 조금 많고 역시 오늘도 뭐
대표주들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좀 오르다 보니까 지수가 좀 올라도 상승 종목은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상황이 좀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는 참 잘 판단이기는 오래 했는데 정말 꾸준히 빠지네요. 아 이거 진짜 자동차 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짜증 나겠어요. 네. 아니 뭐 실적이 안 좋거나 뭐가 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자기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하겠는데 이거는 뭐 실적도 괜찮은데 그냥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 이거.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낮추잖아. 네, 그것도 있고. 아니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은 테슬라 주가가 빠지든가 왜 현대차 주가가 빠져. 아이고 참. 근데 현대 오토웨버 이런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쪽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이 힘을 실어주는데 그쪽은 확실히 좀 가는데 현대 기아는 이게 전기차 판매가 눈높이에 못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가 아마 그게 좀 주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알겠습니다. 보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삼성증권의 이종욱 류영근 연구원님의 그 반도체나 이제 IT 관련된 자료인데요. 무의미한 좀 저울률이다. 그러니까 아시아 미팅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그 뭐 펀드 매니저들이 주로 좀 우려하는 거는 이제 PC와 모바일 수요 조정이 아직도 좀 계속 되는 거. 그래서 계속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AI에는 뭐 동의를 하지만 그건 이제 많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뉴스를 좀 갈망하고 있다. 근데 엔비디아 AI 제품군 외에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하고 뭐를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PC냐 모바일이냐? 그러니까 AI냐 기존의 전통 모바일 PC냐 이 둘이 지금 그러니까 AI는 확실히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게감이 딱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좀 수요가 안 좋으니까 모바일 PC가.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AI는 알겠다. 근데 모바일이나 PC 쪽은 이제 좋아진다고 했는데 네.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이제 올해 뭐 하반기 괜찮아지지 않겠냐. 근데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확신을 지금 못 하고 있다. 근데 뭔가 여기서 좋아지려면 모바일이나 PC도 좀 살아나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삼성증권 의견은 그런 저울질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좀 나올 텐데 물론 이제 AI 수요 비중이 좀 작아서 모바일 수요 부진을 견인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다음 세 가지 가정 때문에 상승 사이클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 일단 AI 반도체 성장 강도는 우리 예상보다 더 크게 지금 나오고 있고 예. 모바일과 PC가 어쨌든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결국에 하락 사이클 지금 후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가는 좀 선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수요 회복의 작은 신호 그러니까 선반영은 작은 신호로 좀 시작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엔 기저 효과도 있고 실제 지금 중국에 8월달 들어와서 스마트폰 데이터가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약하지만 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 수요 바닥은 오히려 AI 성장을 더욱더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저울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기판, DDR5, MLCC 같은 시크리컬 이런 이제 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처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여기 삼성에서 의견은 너무 스마트폰에 기댄 쪽은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은 온기가 퍼지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수요 부진 속에 변화의 신호는 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의 수요만 좀 움직여도 투자들이 좀 멀티플 펄을 올릴 수도 있고 고객사가 주문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재고 축적을 거의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데 근데 그걸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좋아진다. 그 이유가 이제 대리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 21%나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PC 업체가 요새 안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저렇게 오른다는 건 실적이 사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보시면 매출이 전년 동기 13%나 감소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10% 잘 나온 거라고 합니다. 바닥권 인식이네. 네, 바닥에서 예상보다 더 조금 높게 나온 거죠. 역성장인데 근데 그런 변화만 생겨도 기대감이 없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노트북을 한번 사면 통상 몇 년을 쓰나요? 한 4년 쓰지 않나요? 4, 5년? 4년? 4, 5년 3, 4년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4년.
그러니까 폭증했던 게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요럴 때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그때. 예, 재택 수요하면서 뭐 노트북 새로 맞아요. 사야 되고 예. 뭐 그게 2022, 2023, 2024 대충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지금 3년 됐네요, 거의. 예, 지금 근데 3년 그 얘기가 사실 스마트폰도 그때 많이 샀잖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은 2년 쓰니까 그 2년 아. 지나면은 수요가 폭증할 거다. 그랬는데 요즘에 조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쓰신대요. 그죠. 통상은 한 3년 쓰는데 노트북도 조금 더 쓰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김프로님 노트북 진짜 안 바꾸시잖아요. 아니 회사 설립하고서 노트북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 아 설립할 때 그게 아니라 그것도 갖고 온 거야. 전에 쓰다가 갖고 온 거 계속 쓰고 있어. 얘기를 나누는 도중 삼성전자는 지금 0%대 상승률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네, 2차 전지가 다시 근데 반등하고 예, 있어요. 2차 전지가 좀 에코프로, 버텨줘서. LNF 이런 거, 에코프로 BM, LNF 다시 플러스 나고 있고요. 지수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좀 밀리는데도. 음. 그러니까 그 지난 금요일도 삼성전자가 6% 올랐으면 지수가 급등해야 되잖아요. 지수가 안 오르더라고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전자만 올라서. 예.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2차 전지 사이즈가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그쵸. 커졌기 때문에 이들이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오르는 걸 이제 지수가 반영을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둘이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시장에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죠. 예. 항상 쉽진 느끼는 게 않더라고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 이렇게 밀어 올리다 보면은 다른 쪽 좀 예. 빠지고 같이 좀 신나게 가려면 좀 외국인들도 확 들어오고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다음 네, 리포트 한번 볼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조그만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정말 아무도 기대 없을 때는 조금만 것만 좀 변화가 생겨도 예. 주가 급등할 수 있으니까 너무 저울질을 하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이고요. 대래 이게 실적 결과인데 이게 역성장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올라왔지만 이게 마이너스예요. 근데도 주가가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고 보시면 중국 스마트폰 이게 8월달 지금 데이터라고 합니다.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조금씩은 계속 역성장하다가 물론 8월 또 실제 데이터는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일단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 AI 뭐 얘기도 나와 있지만 챗 GPT 우리 흥분했다가 요즘엔 또 챗 GPT가 조금 이제 가라앉고 있지만 예. 결국 이제 그 유료 가입자가 중요하다 그 내용이고요.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수가 클라우드 시대를 확인한 것처럼 이런 이제 뭐 챗 GPT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유료 가입자가 나중에 뭐 증가한다면 또 좋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수요가 이제 내러티브가 아니라 진짜 매출 증가로 나타나는지 그걸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쪽 얘기인데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님이 요새 뭐 다시 지금 대출이 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을 했고 정부가 지난 1월에 서민 실수요층 주택 구입 지원이라든가 대환대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네. 전세 세입자 이주 지원 이 세 가지 명분으로 1년 한씩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했는데 이 1월에서 7월까지 보니까 60%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이걸 썼다고 하고요. 대환대출은 34%에 좀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모기지 효과가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지금 마이너스에서 일단 플러스권으로 이게 사실 작년 말하고 이제 이렇게 좀 그 마이너스권으로 은행 대출이 꺾였다가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로 좀 강력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만 해도 전 국민이 빚 갚기에 나서 가지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2월에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딜에버징을 실제로 한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6월 달에 은행 주담대가 7조 원, 7월이 6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제일 뜨거웠던 21년 7월 달 수출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가파른 상황이고 50년 주담대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그걸로만 해도 1조 몇천억 뭐 예. 뭐 2조 가까이 늘었어요. 2조 가까이 네, 늘었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25일하고 30일 오후 영업일간 주담대가 1.6조니까 일주일 동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건 그거죠. 가계부채가 지금 105%인데 전세대출 합치면 160%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6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가계부채보단 기업부채가 많고 확실히 우리 한국은 좀 가계부채가 좀 많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박세라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은 이렇게 자산 가격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 우려는 되지만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빚을 내가 늘려도 안 갚아도
나중에 더 올랐을 때 자산 매각해서 빚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이 레버리징의 근간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라도 좀 무리해서라도 이제 사는 이유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더욱 자산 가격 상승을 지금 멈추게 둘 수 없는 게 또 현실이다. 예, 그래서 하반기 지금 요즘에 주택 거래 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주택 관련 기업들은 훈풍을 타고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배경이 완성됐고 그동안 건설주들이 너무 안 좋았죠, 사실. 그렇지만 고금리,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고금리고 고분양가인데도 이렇게 유동성 효과로 주택이 팔리면 더 건설주는 나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박서영 의원님의 의견이신데 아까 뭐 자산 가격이 뭐 올라가는 걸 염두에 두고 빚을 냈으니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멈출 수 없는 것이 이게 또 현실이다라고 현실이다. 얘기하는 것도 그게 말이 됩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예. 오히려 부채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건설주 쪽에 뭐 훈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건설주는 뭐 사실 뭐 오른 게 전혀 없으니까 뭐 이런 의견도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창용 총재가 저번에 예, 금통위에서 빚내서 집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그 특히 청년들한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자기 목표는 80%까지 낮추는 거래요. 근데 지금 105%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이제 주담대가 늘면 이제 또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좀 부채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부채 조정을 그 전에 디레버리징을 한참 했잖아요. 그 가계 부채를 줄이기 정말 힘든데 올해 초부터 디레버리징이 어느 정도 좀 돼서 이게 진짜 이게 못 갚아서 터지는 사람은 안 터지게끔 관리하면서 이렇게 조금 눌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이 그 DSR 확 또 늘려주는 효과가 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50년 만기에 좀 꽂혔었어. 그러니까 굳이 근데 저는 아까 그 국제유가가 좀 걱정스럽네요. 왜냐면 이제 두 분 얘기하는 네네. 과정에서 WTI도 브렌트도 이렇게 차트를 한번 봤는데 뭐 제가 차티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85불 선이 85불 선을 뚫어버리면 90불 어간까지 별로 없네요. 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 더 시사할 만한 게 뭐냐면 다들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국제 유가가 85불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브렌트, 두바이 이런 것들은 90불 언저리까지 왔어요 지금. 예? 국제 유가 기준으로 보면 두바이유가 89.68달러예요. 네. 예, 브렌트가 88.55고 국제 유가 3종 세트인데 뭐 기준이 브렌트 중진율로 합니다마는 WTI 중진율로 합니다마는 이게 9자를 달면은 어감이 굉장히 다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지금 수요가 엄청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급이거든요. 근데 공급을 조절하려는 이 산유국의 어떤 그 강도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걱정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 올라간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그러니까 감산도 있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별로 없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비축유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풀어놨는데 네. 비축유 이제 다시 채워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살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그러니까. 비축유 사버리면. 그래서 요즘에 뭐 이란, 뭐 베네수엘라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미국이 좀 뭐 규제 완화해주겠다. 근데 그 실제 액션은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이제 90 넘어가면 미국도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담스럽죠. 예. 휘발유 가격도 지금 3.9 갤런당 3.9달러 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4 넘어가면 보통 소비가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4 넘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렇죠. 예를 들면 뭐 미국에 대부분 차 2대 있잖아요. 그 4.5불 막 이렇게 되면 네. 카풀하지. 이런 오늘은 내 차로 가지. 뭐
예, 두 대로 쭉쭉 가다가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예, 실제로. 알겠습니다. 혹시 뭐 그리고 리포트 또 마지막으로 있나요? 이제 네. 지난주에 사실 풍력 주가 좀 안 좋았잖아요.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예, 예. 오스테드 거기가 이제 손실 3조 원 이제 발표해가지고 근데 오늘 그 신한의 명지훈 이동원 연구원님은 이제 위기죠. 위기는 위기인데 좀 기회로 보자는 의견인 것 같고 3조 원 규모 이제 왜 안 좋은지는 한번 그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시장 우려는 그러면 두 계단 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S 윈드 입장에서는 그 위쪽에 그 터빈 제조사가 하나 있고 터빈 위에 디벨로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계 위가 안 좋아지면 부품사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뭐 답은 당연히 그렇답니다. 당연히 그쪽이 안 좋아지는데 이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요인 지금 이번에 손실 본 거 중에 첫 번째 요인이 공급업체 한마디로 공급이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납기가 지연돼 가지고 이 개발업체 손해로 이어진 건데 하부 구조물이 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25년부터는 타워, 뭐 나셀이라는 이제 부품들이 공급이 부족해질 텐데 26년 7년도 가면 이제 하부 구조물 공급 부족은 더욱 더 급격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납기 품질 물량을 보장하는 부품사와 긴밀한 협업이 이제 더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터빈사 디벨로퍼는 장기 부품 확보의 혈안이고 얼마 전에 그 지멘스 가멘사가 예. 그 터빈 회사죠. 이제 부품 문제 때문에 한번 대규모 손실, 그 얘기를 좀 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계속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품과 관련해서. 그래서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위기일 수 있죠. 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CS 윈드도 있고 또 CS 베어링도 계속해서 이런 준비들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 업체들이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전기요금 좀 상향해달라 1,000원을 좀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수익성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비용 조정 반영해서 좀 요금 높여달라.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오스테드 이슈는 풍력 섹터에는 당연히 좀 안 좋습니다. 주가 변동성을 키워줄 수 있고 지난주에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벨로퍼에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거는 부품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준비해온 CS 윈드나 CS 베어링에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약간 읽어보면 느낌은 좀 시간은 좀 걸릴 거는 같아요. 요 이슈가 당장 해결될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본다면 결국엔 뭐 국내 업체들이 이런 기회로 또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재생에너지 쪽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데 보면은 꼭 그 중간중간 이벤트들을 이벤트가 살펴보면은 영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저도 지금 SK 오션 플랜트 주가 보고 있는데 여기도 하부 구조물 만드는 데잖아요. 근데 영 재미가 없네요. 네. 트럼프의 지지율하고 잘 보셔야 돼요. 트럼프. 트럼프 지지율. 오늘 아침 외신에 났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여타 후보와의 갭을 상당히 격차를 벌리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강건해지면 저런 주식들의 그죠. 그린 쪽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와, 하나솔루션도 9.7만 원, 7만 9천 원인데 지금 3만 6천 원이네요. 아유, 뭐 정치 그걸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무리수긴 한데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를 상대할 만한 그 유력 후보가 별로 안 보이더군요. 보니까 물론 이제 그쪽에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트럼프가 정말로 공화당 후보로 부각이 되거나 선정이 되면은 진짜 그거는 모를 일이거든. 그러면 진짜 많이 바뀔 거예요. 트럼프는 아마 그냥 지우개를 퍽퍽 씹을 거야. 들어오면. 그러니까 바뀌는 정도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란 또 다시 또 압박할 거고. 그러니까. 준비된 리포트는 다 본 거죠? 그러면은 일정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오늘 이제 참고로 미국은 휴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내일 있고
그리고 폴란드에서 국제방산 전시회가 8일까지 내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미국 8월 서비스 PMI가 있고, 그다음 목요일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있고요. 이번 9월 9일 토요일 날 좀 일정들이 많더라고요. G20 정상회담하고 중국이 특이하게 주말에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고 세계 폐암학회가 12일까지 열리니까 뭐 주말 일정들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강보합이네, 강보합. 근데 삼성전자 강보합 되니까 코스닥이 플러스잖아. 참 삼성전자 애증해 주시기다. 진짜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홍군백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네. 어쨌든 뭐가 올라도 오르면 좋은 거니까요.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